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희재입니다. 네, 전채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8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원샷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증시가 정말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1% 안팎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8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최장기간 랠리임은 물론이거니와 8일 연속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1998년 이래로 단 10차례의 케이스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기까지 단 1.1%의 격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또 9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고용시장이 약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돼서 9월에 25bp 금리 인하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다는 점에서 시장의 투심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실적 발표 때 침체를 언급한 기업은 총 28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3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요. 평균 83개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은 조금 엇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6%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논쟁이 조금씩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장 특징주들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증시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종목이죠. 엔비디아가 4.4%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6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주가 정확하게 130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140달러 선 재경신까지 이제 8%의 격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금 시총 2위 자리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AI 반도체 시장에 좀 새로운 경쟁 심화, 새로운 다이내믹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식이 간밤 전해졌는데요. AMD가 서버 제조사인 ZT 시스템을 6조 5천억 원가량에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쟁 심화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이 소식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AMD의 주가는 4.5%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미국 대기업들 안에서 이 해고 칼바람이 좀 불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GM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 1,000명 정도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 특징주들에서 우리 장에서 오를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죠. 사이버 보안 대장주가 되겠는데요.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전분기 EPS와 매출 모두 비트를 기록했고요. 거기다가 현분기 가이던스도 양호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투심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이슈 5억 달러가량의 추가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전해졌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2%대 상승 움직임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리튬, 2차 전지, EV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등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고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오늘 개막을 했죠. 그런 가운데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이죠. 앨범알의 주가가 4.3%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해리스의 수혜주로서 부각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금 생산량
물류대행 업체입니다. 뉴먼트의 주가가 2%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금값이 다시 한번 장중 최고치를 돌파했고 시티 측에서는 아주 이른 현지 시간 아침에 내년에는 $3,000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금 관련주들의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장 전에는 이제 고가 화장품의 대명사죠. 에스티로더의 실적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타이틀을 고가 화장품의 몰락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실적 결과에 아주 뚜렷한 실망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지난 분기 매출액과 EPS는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측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중국에서의 수요 부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매출과 EPS에 대한 가이던스를 월가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쪽의 차트를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엘프뷰티 그리고 에스티로더의 주가 추이를 비교해놓은 차트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아주 시원한 오름세를 보여준 것이 저가 화장품의 대명사 엘프뷰티의 차트가 되겠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티로더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있었던 시점이죠. 물가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아주 저렴한 화장품들로 갈아타는 소비 트렌드가 나타났던 시점이고요. 그 덕분에 엘프뷰티가 이렇게 급격하게 부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상 저가 화장품을 썼더니 괜찮았던 것일지 엘프뷰티의 지난번 실적 결과를 통해서 여전히 견조한 수요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저가 화장품의 강국인 대한민국 역시도 반사이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요. 관련한 종목들 아래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욕 파트 브리핑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 증시 대응 전략 펼쳐볼까요? 네, 간밤에도 달러가 또 한 번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시 자체에 있어서의 파급력이 미장 안에서 크진 않았는데 어제 우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시장 흔드는 데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 약달러 어떤 해석이 필요할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제 마감 간략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1% 전후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적으로 지난주 내내 달렸는데 어제는 6거래일 만에 반락이 나왔고요. 제가 어제 이 시간대 전해드렸지만 외국인이 선물, 현물 드디어 이제 우리 시장 들어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양시장에 있어서 현물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쉽죠. 선물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이 관찰됐지만 현물 쪽에서 반도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게다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어제 약세의 요인이다. 쉬어간 것 플러스로 악재가 있었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어제 이런 전체적으로의 약세 움직임,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한 가운데서 선방했던 섹터는 3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가 어제 배당 확대 그리고 밸류업 지수 이제 곧 나오게 될 텐데 다음 달 모멘텀 이벤트 플레이 앞두고서 강세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생명 2분기 실적 이후로 호평과 함께 어제 5% 상승했습니다. 금융지주사도 나란히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신고가 랠리 움직임 그 레벨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엠폭스,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이쪽 테마의 움직임이 열기가 식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오전에 장중 시젠을 중심으로 VI 발동되면서 강했던 종목들 많았었고요. 시젠 23%의 급등, 치료제와 관련해서 진양제약 상한가, 캐스피온과 진매트릭스, 이 엠폭스 관련해서 WHO에서도 굉장히 주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또 오늘 오전에 보니까 뉴스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이쪽 움직임 마지막에 시간의 거래에서 한 번 더 전해드리겠지만 어제도 상한가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강도 주의해야 되겠고 여기에 또 변동성까지 주의해야 되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테마는 연일 좀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기차 화재 테마 처음에는 이제 열폭주
이슈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진단, 제어, 더불어서 여기에서 대안이 되고 있는 전고체와 하이브리드 쪽으로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다시 한번 열폭주 관련해서 이램, 그리드위즈, 나노팀 같은 종목들 좋았고 전고체 테마 안에서는 이 한농화성이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환율 1,515원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요. 다시 또 시장의 상단이 제한되나라는 우려감이 커졌던 어제 하루, 그 중심에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에서 1,400원까지 올라가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이탈할 거야라는 우려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우리 시장으로 유입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기존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의 움직임이 좀 깨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어제는 이 때문에 빠졌습니다라는 내용이 장중에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어제 급락의 배경을 FX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의 급락, N달러 환율의 재차 하락 두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한 15원 급락이 나왔고요. 8월 8일 초로 봤을 때 한 1,380원 목전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2주 동안에만 한 40원 정도의 급락을 보이면서 꽤 가파르게 급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7월 초부터 해서 분위기가 감지가 되며 이것이 최근 8월 5일의 악재의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었는데요. N달러 환율이 145엔대까지 장중 떨어지면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8월 5일 이 증시 발작 버튼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N고 원화 강세 두 가지 다 시장에서는 공포로 느낄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진단은 이 두 가지로 나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가를 살펴봐야겠죠. 달러가 일단은 급격하게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달러 인덱스가 101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빠르게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인하 9월부터 이제 진행될 거니까 이제 강달러 꺾이고 약달러로 진행된다라는 것이 큰 골자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외환시장은 상대 강도로 진행이 되잖아요.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원화가 강해지고 엔화가 강해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약달러의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 대선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이제 바뀌고 있는 흐름, 게다가 달러 포지션을 빠르게 좀 청산하려는 수급적인 요인까지 세 가지가 있고요. 원화 강세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원화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재료들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한미 정책,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달러는 꾸준히 강세를 작년까지 보였죠. 올해 상반기까지요. 그리고 원화는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것이 원화와 그리고 달러의 정책 차별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 차도 거의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바뀌게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달러를 빠르게 팔고 원화를 사려는 이런 수급 움직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10월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는 아마 인하가 안 나올 거다라는 게 증권가의 조금 더 기조가 큰 것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되게 되면서 10월, 12월 한 두 차례 정도 금통위가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서의 인하 가능성 반영하면서 한미정책 차별화가 완화된다는 측면, 원화를 강하게 이끄는 요인이고요. 최근 이 달러 위안화 쪽, 중국 쪽에서 소비 쿠폰 발행하면서 내수 부양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를 띱니다. 그래서 원화도 여기에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엔화 강세의 이유는 이제 23일에 우에다 BOJ 총재가 의회에 출석하는데 여기에서 예상보다 좀 매파적인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어제 시장에 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생각보다 강하게 진행될 원화와 엔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 악재였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오늘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증권가에서는 다행히도 한 1,330원대는 지지할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되돌림이 나올 거라는 거죠. 하지만 세 가지 변수는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당장 22일, 24일 잭슨홀 미팅, 그 안에서 23일 파월 연설이 중요하겠고요. 여기에서 너무나 빠르게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달러 약세를 부추기겠죠. 이 부분 보셔야겠고요. 우리 쪽에서도 20일 한국 금통위가 있을 텐데 금리 동결 더불어서 소수 정도 인하 의견을
게재할 거다라는 게 압도적인 시장의 중론이기는 한데 여기서 더 긴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원화 강세 부축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BOJ 쪽에서도 매파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시장에서 또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변수가 생긴다면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위험 자산으로 베팅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겠죠. 그 때문에 어제 약세장에서도 꽤 강했던 금융주가 혹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쪽에서도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2분기 어닝 시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은행주에게 있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중요했던 이유는 밸류업과 관련돼서 연초부터 지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 일정이 쭉 남아있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호실적을 기록하게 된다면 주주 환원과 관련돼서 자신감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더 중요했던 건데 어닝 시즌에 있어서 호실적 발표했고요. 주주 환원율과 관련돼서도 쭉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목표치를 발표한 특히 시기적으로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50% 달성할 겁니다. IR에서 밝혔던 신한지주를 필두로 해서 레벨업이 한 차례 더 나오기도 했었죠. 그 밖에 메리츠 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생명 이번에 주주 환원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준 종목일수록 더 강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등락 쭉 보고 계시고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움직임 속에 추가 랠리를 보여준다면 지금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보신다면 9월 밸류업 지수 나오죠. 12월에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건 거래소에서 11월 4일에 이 대규모 밸류업 컨퍼런스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업들 그리고 정부 담당자들 다 나와서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거라고 합니다. 여전히 정부에서는 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이벤트에 베팅해도 될까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 개미투자 보호법이라는 움직임 안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인데 조금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결의 이 주주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업 기대감과 함께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지도 체크가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최근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섹터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조금 더 강한 말이 더 달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대표적으로 보톡스입니다. 낙폭과대주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7월 한 달 동안 달린 움직임입니다. 코스피 대비 더 아웃퍼폼하면서 높게는 35%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크게 급락했다가 되돌림도 더 빨랐고요. 시장보다 치고 올라가는 속도도 강합니다. 그런 가운데 메디톡스가 더 늦게 올라온 후발주자지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힘도 좋은데요. 이번에 나온 실적을 보시면 좋았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매출, 이익 다 좋았고 그 안에서 수출을 보자면 최근 상반기에 화장품을 이끌었던 것도 결국은 수출 내러티브인데 드디어 보톡스주가 이제 북미 수출과 관련된 내러티브의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하고 있죠. 상반기 수출 보니까 미국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유럽과 중동 중심으로 더 잘했는데요. 상반기 수출 전년 대비 22%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1,200억 원의 매출 안에 745억 원의 수출 확인이 됐습니다. 그 호실적의 키는 필러였고요. 오송 3공장 이쪽으로 더 확대하면서 뉴라미스 필러 대량 생산 체제에 있어서 수출을 위해 더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힘입어서 우크라이나 당국의 승인도 받았거든요. 필러 수출 더 모멘텀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네 종목을 이끄는 건 필러와 보톡스, 수출 이 키워드를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간밤에 한 차례 더 보셔야 될 포인트는 이 미국의 대웅제약 이제 파트너사죠. 미국에서도 이 필러나 보톡스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에볼루스가 거의 신고가 목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 2.4% 상승이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실적 잘했습니다. 순수익 잘했고 여기에다가 그 다음 분기, 3분기의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그러니까 2주 전에 발표됐던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뚫어낼지 여부가 큰데요.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의 주가 동조화로서 한 차례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에볼루스와 협력해서 어제도 이제 나보타 호주 쪽으로 정식 출시 들어간다라는 뉴스 반영하면서 강세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지금 보면 대웅제약이 가장 수출 국가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 모멘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한 차례 더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산업 뉴스는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용고래 프로젝트 주관사 입차 이제 임박했습니다. 발표되게 된다면 이벤트 플레이로 한 차례 더 레벨업 나올 수 있다는 점, 한국가스공사 시간에서 이미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새 휴전안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 속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엠폭스와 관련해서는 국내까지도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점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장에서 전략 더 짚어드릴게요. 당장사였습니다.